오늘 이야기는 이제 바로 2000년대 덕질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늘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생,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생 분들의 그 추억과 기억들이 담긴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몸풀기로 제일 왼쪽은 이제 은혼이고 중간에 있는 건 이제 강철의 연금술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나루토죠. 뭐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은 저희가 90년대생은 어떤 식으로 덕질을 했느냐라고 하냐면은 예전에는 뭐 라프텔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데도 많이 없고 이랬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질 루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빛의 덕질 루트인데 저희들의 유일한 빛의 덕질 루트는 TV였죠. 투니버스가 가장 유명한 애니 채널이었는데 여기서 뭐 하나 더 하자면 챔프 정도? 근데 챔프는 약간 투니버스만큼 그렇게 애니 풀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저는 투니버스를 제일 좋아했고요. 투니버스 이게 역대 로고라고 하는데 저는 맨 위에 로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로고는 뭔가 좀 알 것 같아. 여기까지는 제가 좀 알 것 같고요. 여기 아래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아래서부터 언제부터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로고 되면서 망했다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주로 봤었을 때의 로고는 이 세 번째 로고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하면은 이제 만화책 대여점이 있었어요. 만화책 대여점 같은 경우는 만화책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DVD도 빌릴 수 있었던. 근데 저 같은 이제 만화 좋아하는 애들은 DVD는 이제 안 빌리고 만화책을 자주 빌렸죠.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폰과 MP3, PMP의 시대였죠. MP3 같은 거는 이제 막 삼성 앱 시리즈, 그 다음에 뭐 아이리버, 뭐 이것저것 있었죠. 거기 아이팟 같은 거 갖고 있는 애들은 그때도 세련된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PMP, 제가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이제 PMP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 사이에 전자사전이 있긴 있었어요. 전자사전이 있긴 있었는데 전자사전은 유행이 좀 일찍 끝난 것 같아. 전자사전은 워낙에 너무 아날로그적이어서 PMP라고 하면 이제 V5, 폰 V5가 이제 진리였죠. MP3에 영상을 넣으려면은 인코딩을 필수로 했어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다음판 인코더라든지 뭐 엔젤 인코더 뭐 이런 거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480 곱하기 272 해상도 해가지고 그 MP3 전용 해상도라고 해가지고 인코딩해서 넣었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2000년대 때 어떤 식으로 덕질을 했냐, 이제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아가면서 학교 학원 다니면서 짬짬이 덕질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더더욱이나 약간 덕질이라는 게 부모님 세대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좀 핍박받으면서 덕질을 했던 게 보통이었죠.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니버스의 시대였죠. 얼핏 보기에 뭐 디지몬도 보이고 뭐 달빛천사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레미도 보이고 그 남자 그 여자도 보이고 람마도 보이고 진짜 걸을 타선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다. 얼마나 걸을 타선이 없던 시절이었냐면요, 투니버스 전성기 때 편성표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2004년이 보통 이제 투니버스 전성기 시절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딱 시작이 돼. 다다다로 시동을 걸어. 그 다음에 다다다가 끝나면 작은 눈의 요정 슈가가 딱 해. 그 다음에 짱구해. 짱구는 뭐 지금도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오후 3시부터 후르츠 바스켓 해. 오후 3시부터 후르츠 바스켓을 방영하는 애니 채널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닥터 슬럼프. 그 다음 오후 4시부터는 카드캡터 체리를 해. 올림포스 가디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애니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에는 디지몬 프론티어를 하고 그 다음에 방가방가 햄토리 해. 와, 이거는 진짜 장난이야. 이게 낮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낮부터. 진짜 이거는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도 되게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투니버스 얘기는 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2000년대는 장편 애니들이 많았어요. 원나블의 시대라고 하죠. 아직까지 원피스만 완결이 안 났죠. 그래서 원나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속성으로만 살펴보자면은 원피스가 KBS에서 더빙으로 방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KBS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을 했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KBS에서 방영된 마지막 순수 일본 애니메이션이 원피스라고 하네요. 219화까지 방영을 했고 성우는 무려 81명이나 투입이 됐고, 상디가 원래는 담배를 피는데 지상파다 보니까 상디가 이제 담배는 못 피고 사탕으로 이게 편집이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음 작품은 나루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루토 같은 경우는 나루토를 맨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 나루토가 워낙에 애니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애니를 딱 챙겨보기 시작할 때 딱 했던 게 질풍전. 나루토 본편에서 질풍전으로 딱 바뀌는데 이거 오프닝 바뀔 때 딱 있거든요. 이게 히어로즈 컴백이라는 오프닝 곡인데 이때가 진짜 레전드. 완전 연출이랑 노래랑 지려 그냥 미쳤어. 그 다음에 이거는 스킵을 절대 못했어. 이거 막 나루토가 갑자기 막 애가 커져가지고 막 나오는데 와, 이거는 진짜 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블리치로 들어가자면은 블리치 같은 경우는 초반이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소울 소사이어티 편, 이제 루키아를 구하기 위해서 이치고가 소울 소사이어티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아이젠이 딱 나와가지고, 원래 아이젠 내린머리잖아요. 내린머리인데 왁스 바른 듯이 갑자기 머리 싹 넘긴 다음에 갑자기 내가 하늘에 서겠다 하고 막 그 웨코문드로 가고, 막 아랑칼 편에 들어와서는 이제 에스파다가 진짜 간지가 개쩔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치고가 수련을 하고 돌아와서 아이젠을 최후의 원화전주 한 방으로 싹 갈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2000년대 장편 애니들을 가져왔어요. 2000년대 나온 장편 애니 중에 강철의 음술사는 절대 빼먹을 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구강철이 2003년작이고요. 신강철이 2009년작인데, 구강철 같은 경우는 좀 더 칙칙한 그림체에 약간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전개에 방영을 하다가 만화책 전개를 따라잡아서 후반에는 오리지널 전개로 끝낸 그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은, 신강철은 좀 더 소년 만화스럽고 원작 전개에 충실했고 2009년을 마무리 잘한 그런 띵작 같은 느낌. OST 같은 경우도 둘 다 대박인데, 이거는 OST는 진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 같아.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도 뭐라고 해야 될까, 2000년대 서브컬처 팬덤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죠. 특히 2차 창작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여성 팬들분에 의한 2차 창작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때 뭐 서코 가면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코스프레가 대부분이었죠 이때는 진짜. 그 다음에 캐릭터 하나하나 매력도 되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히바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카미코로스라는 그 깨물어 죽인다는 그 유행어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장편 애니가 뭐였냐면은 은혼이죠. 여러분 은혼 다들 아시죠? 뭐 은혼은 뭐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은혼의 장르는 은혼이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은혼의 첫 시리어스 편, 홍행편,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홍행편은 나중에 극장판으로도 따로 이렇게 작화 개선돼가지고 제작되고 막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2006년인데요. 2006년은 개인적으로 한 해에 너무 많은 명작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거를 만한 타선이 없는 게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나왔죠. 그다음에 데스노트 나왔죠. 코드기어스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세 작품을 뽑자면 이 정도인데, 먼저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부터 조금 살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같은 경우는 스토리는 난해해가지고, 뭐 1화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데 1화부터 2화, 3화, 4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토리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야. 스토리가 너무 난해. 스토리나 세계관 이해는 제가 제대로 못했거든요. 1쿨짜리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레하레 유카이나 간노우즈는 정말 걸을 수가 없는, 특히 저는 간노우즈는 진짜 노래방에서 몇 번 불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하루이 같은 경우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양덕 분들도 엄청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지금도 막 하루이가 그때 거품이었냐 아니었냐로 싸울 정도로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전설의 엔드리스 A 사건은 2기에서 나왔던 사건인데, 저는 그거 리얼타임으로 봤었는데 그냥 몰랐어요. 그냥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봤어요. 그 엔드리스 에이트 사건이라는 게 그 방영이 다 끝나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8연속으로 그럴 줄 몰랐어. 근데 아무튼 2006년도 1개가 나올 때는 이 정도 인기였다 라는 거였고요.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엘이 나올 때까지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데스노트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는 그냥 수많은 밈과 패러디만이 남지 않았나, 이 명장면들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거죠. 바카이로이드의 시초가 된 마츠다 바카야로. 데스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밈이라든지 패러디로 이렇게 희화화될 만한 그런 작품은 아니긴 한데, 요즘에는 그걸로나마 좀 기억이 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띵작이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는 코드기어스죠. 코드기어스도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상징적인 짤을 하나 갖고 왔어요. 코드기어스 2기 같은 경우는 방영할 때 급상승 검색어 1위 했어요. 보세요 이거. 1박 2일, 1박 2일 2승기, 개그 콘서트, 이때 코드기어스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니까? 2기가 나오던 시절에 제가 중학생이어가지고 중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코드기어스 얘기하고 그랬어요. 이때는 뭐 딱히 덕후가 아니더라도 코드기어스는 다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뭐 2000년대라고 하면은 미연씨 원작 애니들의 전성기죠. 그 전성기에 가장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는 저는 클라나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라나드는 이제 키사의 게임을 애니화한 건데, 키사도 이제 3대 명작이 있죠. 에어, 카논, 클라나드 3개가 있는데, 라이트 덕후분들은 클라나드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에어나 카논은 워낙 옛날 작품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따만 해도 이건 이제 애프터 스토리의 짤이어가지고 되게 그림체가 되게 안정화된 그런 시절인데, 클라나드 1기 같은 경우는 캐릭터 눈이 워낙에 커가지고 눈깔 귀신이라는 밈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나드는 Q&A 작품이고, 그다음에 클라나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클라나드는 인생이다. 클라나드는 인생이죠. 애프터 스토리에서 그거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연시 원작들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다카포 시리즈 있고, 페이트 시리즈도 알고 보면은 미연시 원작인 애니메이션이죠. 그다음에 EF 시리즈, 샤프트 연출의 정수가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트 시리즈 2006년이라고 했는데, 스튜디오 딘이 페이트 애니를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죠. 공식적으로 페이트 루트를 만든 유일한 애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순정물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순정이라고 해야 되나? 대놓고 순정? 요런 느낌의 작품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남성향, 여성향 치우쳐지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요때는 역할렘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만들어졌고 순정물도 엄청 많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우랑교교 같은 경우는 역할렘물의 교과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교클럽이라고 순화가 돼서 나왔죠. 노래도 빼먹을 수가 없죠. 오프닝, 엔딩. 오프닝 같은 경우는 사쿠라키스라는 노래였고, 엔딩 같은 경우는 질주라는 노래였는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작품이 뭐냐면은 요런 거 어떠세요? 노다메 칸타빌레도 어떻게 보면 순정물이야. 이것도 순정 만화 중에 하나거든요. 2007년에 나왔어요, 애니는. 근데 노다메 칸타빌레는 워낙에 애니보다는 좀 드라마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가지고 드라마로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애니로도 다 봤고 나중에 나왔던 파리편이라든지 뭐 완결편 다 봤고 이만한 순정 음악 애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노다메도 진짜 많이 좋아했고, 그다음에 뭐 여심을 저격한 2000년대 작품들 되게 많죠. 왼쪽부터 읊어볼까요? 최우기, 흑집사, 테니스의 왕자, 크게 휘두르며, 디그레이맨. 뭐 요 정도면은 라인업 거의 끝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건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건담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건담이 이제 우주세기하고 비우주세기 나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00년대부터는 신건담이라고 해가지고 비우주세기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해요. 비우주세기 건담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두 작품이 건담 시드하고 건담 더블로예요. 특히 시드 같은 경우는 최고 시청률이 8%가 나왔어요. 일본 TV 그 전체 시청률 8%.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역대 건담 5위고요. 그다음에 21세기 건담 시청률 중에서 1위래요. 건담 더불어 같은 경우는 노래도 좋았고 건담 디자인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 이때부터 건담 시드 같은 경우 딱 보면 옛날 그림체라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건담 더불어는 요즘 그림체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진짜 더불어는 언제까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죠. 뒤에 작품이 철혈해버렸기 때문에 건담 더불어가 비우주세기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 띵작 애니메이션들이 많죠. 왼쪽부터 읊어볼까요? 천원돌파 그넨라간, 마크로스 F, 너에게 닿기를, 그다음에 쓰르나미 울적에, 그다음에 로젠 메이든, 미나미가, 다커덴 블랙. 요 작품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라이브에서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도록 할게요. 워낙에 띵작이어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우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자 성우 같은 경우는 4명만 제가 가져왔어요. 카미야 히로시님, 후쿠야마 준님, 사쿠라이 다카히로님, 스키타 토모카지. 보면은 2000년대에 유명했던 남자 성우들이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웃긴 거는 2010년대에도 현역으로 엄청 많이 뛰고 계셔. 그래가지고 뭐 한 명 고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셨고, 여자 성우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렌드가 있죠. 호리에 유이씨, 미즈키 나나씨, 노토 마미코씨, 사하시로 미유키씨. 자, 채팅창으로 쿠기밍은이라고 하시는데 쿠기밍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죠. 2000년대는 쿠기미아리의 무쌍이었어요. 여성 성우 중에 원픽이라고 하면은 열의 한 과반수 이상은 쿠기미야 리에씨라고 하지 않을까. 이때는 2000년대는 정말 츤데레 캐릭터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이때는 뭐 자간의 샤나, 제로의 서양마, 하야테처럼 토라도라, 이 네 작품의 그 츤데레 캐릭터가 모두 쿠기미야 리에씨가 가져가면서 츤데레 전성시대를 이어가지 않았나. 샤나, 루이즈, 나기, 타이가.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죠. 메론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 자간의 샤나를 벗다고 하지 말지어다. 약간 이런 말. 성우 얘기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라이트 노벨 얘기도 좀 하죠. 2000년대 같은 경우는 라이트 노벨이 본격적으로 더 인기를 끌게 된 서브컬처 업계에서 메인스트림 장르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싶어요. 2000년대부터. 라이트 노벨의 정의는 사실 애매한데, 오타쿠 독자를 노리고 쓴 소설을 총칭하는 게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죠. 뭐 자세하게 그 말의 기원을 따지면 복잡해가지고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이제 2000년대에서는 라노벨 원작 애니가 서브컬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어요.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라이트 노벨이 대단하다라는 이 순위를 보니까 2005년 1위에는 스즈미 하루이가 1위를 했고요. 다음에 2006년 1위에는 헛소리 시리즈가 1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레전드죠. 자, 2007년 1위 늑대의 향신료입니다. 2008년 1위 풀메탈 패닉이요. 특히 늑대의 향신료, 풀메탈 패닉, 이거는 정말 지금도 띵짝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늑대의 향신료는 정말 고증이 정말 뛰어난 그런 애니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저도 뭐 라이트 노벨은 직접 안 읽어봤지만 애니랑 그 다음에 성우 라디오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포로의 매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풀메탈 패닉 같은 경우는 저는 애니 2기 정도 봤거든요. 후모트 개그편만 모아둔 그 시즌을 봤는데, 요것도 정말 라이트 노벨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만큼 완벽한 라이트 노벨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라노벨이라고 하면은 요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00년대 라이트 노벨은 어마금이죠. 물론 모노가타리도 있지만 어마금 시리즈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어마금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라노벨 역대 시리즈 총 매상 1위예요. 시리즈 2개 부수가 3,100만 부나 팔린 거야. 역대 1위 판매 부수기 때문에 뭐 작품성 이런 걸 떠나서 제일 많이 팔린 거로 있어서 원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애니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본편보다는 초전자포가 더 많이 인기를 얻어버려가지고 좀 아이러니하게 돼버렸긴 했는데, 라노벨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금이 1황이었다. 표지에 2명밖에 없는데 아래쪽이 허전하네요. 아, 그러게요. 표지에 공기가 좀 많이 찬 것 같은데 공기 포장 좀 했나? 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제 덕질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00년대 덕질의 중심은 바로 TV풀도 아닌 유튜브도 아닌 니코니코 동화였죠.
니코동을 써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TV풀 이전에 니코동이 있었어요. 니코동은 언제 만들어졌냐? 니코동은 2006년 12월부터 있었죠. 그 다음에 일본 대표 덕질 영상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니코동의 시그니처는 뭐냐? 영상 위를 떠다니는 리얼타임 코멘트.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WW가 웃는 거거든요. 키키키 이런 거 막 떠다니고 막 그랬었죠. 이제 니코동 3대 팬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니코동에서 2000년대 때 니코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3대 팬덤 맞춰보세요. 니코동 3대 팬덤은 동방 프로젝트, 보컬로이드, 아이돌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보컬로이드는 뭐 예상했었을 건데 동방 프로젝트랑 아이돌 마스터가 3대 팬덤인 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방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덤이 워낙에 다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동방은 정말 컸어요. 동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단 동방 프로젝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동방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동방은 뭐냐면은 1인 개발 탄막 슈팅 게임이에요. 이거 게임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이거 다 1인 개발이에요. 혼자서 다 개발하고 캐릭터 다 만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탄막 게임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맞으면 죽는 거. 이게 왜 3대 팬덤 중에 하나였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그 동방 프로젝트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중독성 있는 음악이었죠. 동방 어레인지라고 해가지고 동방 프로젝트 게임에 나오는 그 OST를 각색 편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드 애플이라는 노래 있고 UN5N은 그녀인가 있고 나이트 오브 나이츠라고 있는데 이 세 곡 중에 한 곡은 무조건 알고 계실 거야. 덕후라면. 동방 프로젝트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유로운 2차 창작에 있어요. 1인 개발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창작이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악도 편곡 마음대로 하고 만화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이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이거 맨 오른쪽 애니메이션 퀄리티 엄청나잖아요. 이거 공식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이거 팬들이 만든 거예요. 동인 서클에서 만든 거. 퀄리티 엄청나요. 이거 시즌도 막 여러 개 있고 막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막 팩트 이거 다 비공식이에요. 이 비공식인데도 정말 이 정도 팬덤이 어마어마했다 라는 거죠. 동방 애니메이션 한번 찾아보세요. 방송 끝나고 퀄리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고 이제 보컬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컬로이드의 근본은 하츠네 미쿠라고 하죠. 물론 하츠네 미쿠 이전에 뭐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에게 주로 알려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캐릭터는 하츠네 미쿠고요. 이제 현대 일본 캐릭터 문화의 상징으로까지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캐릭터고 이것도 찾아보다 알았는데 타임지 선정 2014년 가장 영향력 있는 가상 캐릭터 8위래요. 무려 타임지가 선정했대. 약간 공신력 있어 보이죠? 사실 2007년을 대표하는 보컬로이드 원년을 대표하는 보컬로이드 대표곡은 딱 두 개예요. 미쿠미쿠하게 해줄게 하고 멜트. 이거는 정말 원점이자 정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곡은 지금 니코동 신화 입성곡이에요. 신화는 조회수 1000만 이상을 신화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컬로이드 전성기를 연 계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컬로이드 하면은 떼놓을 수 없는 게 우타이테인데 이때 하츠네 미쿠가 생기면서 보컬로이드 프로듀서하고 우타이테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컬로이드 곡을 전문적으로 작곡하는 그 프로듀서하고 그 다음에 작곡한 곡을 커버하는 우타이테 이 관계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세대 우타이테 분들을 찾아왔는데 고무, 요페이, 가젤은 지금 야나기 나기시죠. 그 다음에 우타와 사쿠라 이런 1세대 우타이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 마스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돌 마스터는 제가 요때 파지는 않았어가지고 이제 아이돌 마스터는 니코마스라고 해가지고 니코녹에서 통용되는 아이마스 관련 소재를 니코마스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 패러디, 밈, 매드무비 같은 거 엄청 많이 업로드 됐었고 그 다음에 아이돌 마스터는 본가밖에 없었어요. 이때 뭐 러브라이브나 뱅드림 이런 거 있었겠어? 없었지. 제대로 된 아이돌물이라고 하면은 아이돌 마스터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2000년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때 2009년 애니메이션들이 있잖아요. 2009년도 애니메이션 중에 두 가지 작품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케이온이고 마지막에 바케모노가타리. 요 두 작품은 절대 거를 수가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케이온이랑 바케모노가타리는 비교적 최신 애니이기 때문에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케이온 같은 경우는 방영 당시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논란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반응이 많이 엇갈렸었는데요. 좋은 반응도 있었죠. 뭐 작화가 좋고 노래도 좋고 캐릭터성도 뛰어나고 일상물이기 때문에 라이트 시청자들도 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빠도 많은 만큼 까도 많았죠. 스토리 개연성이 떨어진다. 단편 에피소드와 캐릭터 위주다. 너무 모해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미소녀 동물원이다. 그다음에 뭐 연습도 안 하고 날먹한 애들이 어딨냐. 이거는 신성한 밴드물에 위배되는 거다. 뭐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KO는 파급력이 정말 강했던 그런 애니에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에 범프 오브 치킨이라고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를 누르고 HTT 방과후 티타임이 오리콘 1위를 차지했어요. 1위가 고고 매니악이었고 2위가 리슨이었어. 이제
깁슨 레스폴이라는 요 기타가 이제 유희 기타로 불렸을 때가 있었죠. 너도 나도 기타 입문하던 시절이라 썼는데 진짜 그랬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K-ON 보고 입문한 친구 있거든요. K-ON 보고 밴드가 하고 싶었을 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타를 배우는 거야. 그 기타 배워가지고 막 올리마이 레일건 갓노우즈 이런 거 커버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와 너는 진짜 진짜다 막 이랬었는데 다음으로는 모노가타리인데요. 모노가타리 시리즈는 뭐 지금이야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았었나 싶은데 이때는 전설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케모노가타리가 모노가타리 시리즈 애니메이션 첫 작품인데 블루레이 DVD 평균 판매량이 평균이에요. 평균 11만 장이었어요.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은 21세기 애니메이션 중에 1위예요. 그다음 역대 2위예요. 역대 1위가 에반게리온이야.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바로 밑에 바케모노가타리예요. 요 정도 파급력이에요. 바케모노가타리는 워낙에 샤프트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연출이 진짜 특출났죠. 뭐 이런 흑백 연출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목꺾기 연출, 특히 뭐 글자 이렇게 써가지고 연출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참신했죠. 이때는 바케모노가타리 하면 노래지 역시. 네가 모르는 이야기, 슈퍼셀의 야나기 나이가 부른 네가 모르는 이야기. 이거는 뭐 애니송 지금도 올템 레전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노래고, 연애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작 하나씨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려고 할 때 나왔던 노래고 그랬습니다.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덕질을 했었던 때 같아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걸 안 했었으니까 뭐 콘텐츠를 뽑아야지 이거 갖다 리뷰를 써야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재밌어서 봤었을 때, 이거 약간 추억 포장일지도 모르겠는데 작품의 질적으로도 요즘 애니보다는 그래도 2000년대 애니들이 좀 더 거리타선이 없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2000년대 애니들에 있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요때 애니를 열심히 봐서 지금도 아마 덕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